한현수입니다. 복잡한 우리 마음을 부처님 안에서 편안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네, 네. 한 설문조사에서요,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업무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큰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경우도 이제 직장인이 저한테 찾아오죠.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가 당신의 전문 분야는 해야 될 일이 50%고 네. 인간관계 하는 게 50%다. 맞아요. 보통 사람 자기 할 일만 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하면 당신 큰일 난다. 50%는 인간관계니까 50% 일도 항상 생각하면서 잘하도록 해라. 네.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예. 인간관계의 지혜 오늘 좀 더 잘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도 저는 그 정신과 의사 하면서 또 상담도 하면서 불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 특히 초기 경전에 이제 부처님의 그 이런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초기 경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또 환자 치료하면서 도움될 만한 게 어떻게 있나 쭉 수집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부처님께서 의외로 이 인간관계 하는데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중심으로 또 제가 이래 환자 보면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 그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관계 뭐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이래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혼자죠. 여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달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본 것도 무지하게 많고요. 들은 것도 무지하게 많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많고, 많은 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청와대도, 엄청난 청와대도 몇 사람 건너면은 그 갈 수 있다고.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정보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세계 속에는 다 달라요, 이렇게. 그 안에 들은 정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지만 다 다르게 볼 거예요.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으면 거대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거대한 세계가 있는데 그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이래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제가 이래 상담을 하다 보면 집에 애들하고 부모하고 많이 달라요. 소위 말해서 코드,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코드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코드가 달라서 제가 이래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가서 뭐 기숙사 생활하다 돌아오면 어떤 집에서는 저 신문 좀 보지 말라고 뭐 그런 집도 있다 그래요. 정말 어렵게 돈 벌어서 학비되고 했는데 와서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르고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 달라요. 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맞춰갈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사람이 만나잖아요. 세 가지는 금기사항으로 한대요, 이야기할 때. 세 가지는 서로 이야기 안 한대요. 뭐겠습니까? 하나는 종교는 서로 이야기 안 한대요. 종교가 서로 다르면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대한 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좀 다르지만 외국에는 성도 다양하거든요. 성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예를 들면
그 동성애 있잖아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뭐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정치예요, 정치. 예. 그래서 종교, 성, 정치 이건 서로 이야기 안 한대요. 제가 아는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안에 입력된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이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 딸 또 내 뭐 남편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부부는 좀 맞춰가는 것 같아. 부부는 이제 자꾸 살다 보면 비슷해지는데 자식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건 당연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까 하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워져요. 또 어려운 걸 또 약간 노력하면 또 좋아져요. 계속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부처님께 들어볼 수 있는, 제가 다른 데서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서 발견하기 어려운, 발견하지 못한 대단한 지혜를 제가 발견한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처 방법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을 대하냐에 따라서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울 수 있고요. 네. 사람 만나는 게 괴로울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은 거는 다른 사람 내하고 다르다. 그래서 참 다른 점을 내가 오늘 배운다. 이래 생각하고 만나면 나날이 재밌죠. 그렇지만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내가 말한 거 옳다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상처를 자꾸 받게 되겠죠. 네. 맞아요. 예.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불교적 지혜를 또 이제 보통 상담하실 때도 많이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편이신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근본 있잖아요. 기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불교란 거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을 떠나고 세속적이지 않고 이랬다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그 불교, 우선은 그 이제 인간관계의 근본을 말하기 전에 불교의 만약에 근본을, 뭐 여러분도 불교 모르신 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다면 불교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이제 이 인간관계를 포함하지만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산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이래 전개해 나가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있는 그대로 사실,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근본인데 나와 남에게 이득되는 걸 언제나 찾아요. 나에게 이득되고 남에게 이득되고 나와 남에게 이득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이득되는 거 원치 않아요. 또 남에게만 이득되는 거 원치 않아요. 나와 남을 같이 위하는 걸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출발은 나부터예요. 나를 안 챙기고 남을 먼저 챙기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내가 쓰러지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바로 서고 그다음 남 도와주고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다음에 뭐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또 근본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도 좋고 불교는 죽는다고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이 계속해서 연결돼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도 좋고 죽고 난 뒤도 좋은 것 그걸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요약한다면 진리와 진실의 바탕을 두고 사실 진리의 바탕을 두고 그다음 뭡니까? 나와 남을 같이 위하고 그다음에 이 생과 다음 다가올 생에 좋은 걸 추구하는 게 가장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치지 않다 보니까 그 과거 생에 이래 보면은 그 전쟁이 나도 부처님이 이제 과거 전생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남은 나라가 침공해 오잖아요. 그러면 안 죽여요, 절대로. 그래 칼을 부하들 보고 다 칼을 놔라 그래요. 놓고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남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 시대에는 조금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응용해야 되지만 불교의 기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지도자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이 보면 커요, 이렇게 크고 굉장히 용맹해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벳이 중국이 1956년인가 침공해요.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1959년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넘어오거든요. 망명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티벳 사람들이 그 저 독립 투쟁 운동을 많이 했어요. 총 들고 했는데 어느 날 달라이라마가 그 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투쟁하는 장군에게 보내면서 중국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총을 버려라.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그 저 관세음보살 화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따를 수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 대장이 부하들한테 총 놓으라 그러고 자기는 자결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과거 쭉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묘하게 이상한 게 남은 나라가 침공하잖아요. 이제 그든 칼이겠죠. 칼, 뭐 화살 다 놓고 다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는데 그 다음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전개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딱 잡혀서 옥에서 갇혀서 참 이 좋은 기회다 이거 딱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면 신통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상대방 침공한 왕이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자기 대신을 불러서 왜 내 몸이 뜨거워지나 하니까 대신도 좀 현명한 사람 같아요. 당신이 훌륭한 왕을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쁜 짓에서 그렇다니까 그렇나 하면서 그러면 그 왕을 좀 불러오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딱 이래 앉아 있으니까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는 거죠. 가서 이래 이야기하다가 가마가 돼서 다 풀어주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래서 왕국을 또 유지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그 남을 안 죽일 때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불교는 절대로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둬야 된다. 이 말씀도 참 와닿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사람 사이의 갈등은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서도 참 많이 이렇게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하듯이 평소에 말씀하시면은 잘못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해라 이걸 제가 경전에서 보고 진짜 사실 놀랐어요. 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그걸 제가 봤거든요. 경전을 읽다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더라고요. 참 부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경이 있는데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5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5가지 갖추어서 해라 이 말은 안 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할 때 5가지를 부처님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하면 5가지 갖추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경전에 보면 그 정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경에 불교에서 유명한 제자죠. 사리불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좀 사리불의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이에요. 쭌다라고. 쭌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에 있거나 앞으로 미래에 있는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이 아닌 것, 또 옳지 않은 것, 말하자면 진실되지 않은 것, 또 남한테 이익 안 되는 것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나간 거 이야기하든 지금 일어난 거 이야기하든 앞으로 올 거 이야기하든 사실 아닌 거, 또 옳지 않은 거, 진실되지 않은 거, 남한테 이득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그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이고 옳더라도 진실이라도 남에게 이익이 안 되면 말하지 마라. 남한테 이익이 안 되면 말하지 마라. 그다음 사실이고 또 옳고 진실되고 그다음 남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익 때문에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적절한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적절한 때가 아니면 말하자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든지 지금 해봤자 더 부작용만 났다든지 말할 때가 아니면 하지 마라. 이제 그 경에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 4가지죠. 사실, 옳은 거, 진실, 그다음 이익되는 거, 그다음 말할 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데 왜냐면 이 주제는 그 경전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래 보면은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선 복습으로 첫 번째 뭡니까? 말할 때. 사실. 사실.
그 다음이 옳지, 옳은 거, 진실된 거. 그 다음에 이익이 될 때. 그 다음이 올바른 때.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이거 다 되면 아무렇게나 막 말해야 됩니까? 욕하면서 말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거부감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남을 존중하고,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한테 말할 때 요 5가지를 한번 갖추어서 말해 보세요. 요 5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진실. 네, 세 번째, 이익. 네 번째, 때. 5번째, 적절한 표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이래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말해야 되는 5가지 요소가 있다. 5가지 요소를 좀 갖춥니까? 하면 가만히 있으면 한 2-3개밖에. 5가지 다 갖추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도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게 맞다면 막 이야기해요. 상대방 입장이나 뭐 이래 때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근데 사실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정신치료에서도 이래 환자 상담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계속 기다려요. 참고 적절한 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딱 맞을 때 효과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알더라도 내가 이래 보면 우리 보통 사람 뭐 알면은 바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비밀이다.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거는 효과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쫙 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5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말한다면 뭐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부작용은 안 생깁니다. 예.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성스러운 표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게 그렇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 진실, 진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약관한 보편적인 어떤 진리란데 그 진리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말하자면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8가지 성스러운 표현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내가 본 거를 딱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건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해 본 건 생각해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도 안 해놓고 나는 생각해 봤는데 이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건 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4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안 본 건 안 봤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안 들은 건 안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또 생각 안 해본 건 안 해봤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면 말하는데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안 들은 것도 들은 거라고. 이거 들었는데 이거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건너면은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가족 오락관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래 누구한테 한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이래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잘 안 들리는 건 있겠지만 그대로 들었다 하더라도 좀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많이 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이건 봤다 또는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혼란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이 무서운 게 입안에 도끼라 그러잖아요. 우리 혀를. 이 말하면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실제로 한번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경우는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는 보면은 그 말에 대한 게 좀 많이 있어요. 하지 마라는 말이. 그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말은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거짓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간질 시키는 말이 있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서로 싸움 붙이는 말이 있죠. 중상모략, 이간질. 이거 안 해요. 그다음 욕설 안 해요. 그다음 이제 실없는 말 안 해요.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이 불교에는 유달리 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 조심을 굉장히 이제 조심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실 말 한번 하고 나면 뱉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거 아니라 해도 들은 사람은 그걸 딱 그걸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죠. 예. 네. 정말 그 진실 그대로만 전해도 예. 훨씬 갈등이 줄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진실이요. 칭찬일 때는 좋죠. 근데 그렇죠. 비난할 때는 이게 또 진실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아프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예, 칭찬, 비난, 그 참 이전에 이래 보면 아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린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떤 제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출해요, 오라고. 호출해 와서는 너가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사실 확인을 꼭 해요.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언제나 그래 하세요. 우리는 한 번쯤 빼먹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불러가지고 확인을 주로 하겠지만 어떤 때 안 할 때도 있죠. 꼭 하세요. 분명한 것도 하세요.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전에 이래 보면은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제자하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또 제자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의 내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당신이 이래 주장하는데 해서 쭉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누가 설사 명백하게 잘못했더라도 이런 게 사실이냐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또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고 그 사람이 또 만에 하나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그 잘못한 건 이만큼인데 더 이래 우리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칭찬, 비난. 그게 이제 칭찬하고 비난 이게 칭찬받으면 우리가 우쭐해집니다, 사실은. 우쭐해지고 기분 좋고 또 의기양양해지고 비난받으면 막 화가 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좀 이래 축 처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래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누가 부처님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좋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성가 있잖아요. 교단에 대해서 또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그다음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대해서, 그다음 성가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하면은 기분이 좋거나 우쭐거리거나 의기양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장애가 된다.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 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다 하고 사실 확인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보니까 진실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보고 있으면 당신이 이래 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다 하고 바로 보는 걸 확인해줘서 그 사람이 바로 보는 게 딱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일단 사실에 입각해 있고 남에게 진정으로 이익되고 거기서 우쭐해가지고 뭐 이러진 않는 거죠. 이거는 조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래 뭐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지. 너가 한 것은 이래서 확실하다, 맞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작업도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처님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또 성가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에게 장애가 된다. 왜냐면 그건 안 좋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은 그 사람 한 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은 이런 이유로 이런 증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니까 이래서 그거는 우리에게도 없고 또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라. 그런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거기도 보면 하여튼 이제 진실에 입각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 볼 때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건 우리한테 없다. 그래서 뭐 하면 또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아니야.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칭찬하거나 좀 이렇게 비방하면 어때요? 우쭐하거나 기분 나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뭐 그 당시도 안 그랬겠어요. 사람이 있는 세상은 똑같아요. 지금 그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당시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어떤 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옳은 것은 옳은 게 계속 퍼질 수 있게 하고 잘못된 생각은 거기서 바로 잡아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보면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말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이래 바로 잡아주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고 예. 진실이 그런 칭찬이라든지 비난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내공이 아니고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계속 노력하면 그래 됩니다. 네. 예. 그럼 박사님은 그런 칭찬, 비난 들으셨을 때 예.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무렇지 않지는 않죠.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예. 비난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 이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건 기분 나쁜 건 당연하죠. 네. 그럼 예. 상담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그런 부분에 유독 민감한 분들 그렇죠. 계실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근데 사실은 무시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문제예요. 무시란 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무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이나 표정이 있는 거거든요. 행동이나. 그거를 무시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 있죠. 네. 그거 잘 보세요. 그거는 좀 고치셔야 돼요. 그걸 무시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래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 말 들으면 막 기분 나쁘고 그걸 막 생각나고 어떤 경우는 막 싸우고 막 그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거의 상담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터득한 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자분한테 누가 당신을 무시하든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당신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러면 당신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당신한테 있는 점지를 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은 뭐 버릇이 없다. 또 당신은 뭐 좀 이래 행동이 가볍다.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할 때 그걸 우선 당신이 빨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돌아봐서 그것이 있으면 기분은 나쁘더라도 기분 안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분은 나쁘더라도 이걸 좀 고치라. 왜냐하면 이걸 고치면은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 안 하더라도 또 언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어쨌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을 좀 빠른 속도로 빨리 한번 돌아봐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고치도록 노력하고 기분은 아주 나쁘지만 그래 고맙다 이래 해주면 제일 좋다. 고맙다 그러고 그 대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내 속에 문제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한 이만큼 말한다. 네. 그러면 요만큼은 있지만 요거는 없다고 말해주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더라도 있는 것만 고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요 본 건 맞지 않다. 그래 이야기해 주라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탁 돌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은 그 사람이 뭘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또 내지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라.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고 나는 나를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다. 내 뭐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말한 이런 게 없다 하고 말해줄 때 받아들일만 하면 그때 이래 적절히 이래 이야기를 해라.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모르고 하는 거다 하고 그 사람 문제다.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 그럼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잘못 보고 모르고 말하는 거 또는 내가 요만큼 문제인데 아주 많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럴 때 내가 화내는 건 내 문제다고 당신은 좀 생각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킨 거니까. 내가 화나면은 화염에 휩싸이잖아요. 나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킨 건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사람 문제다 생각하고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마라. 자, 그리고 누가 이렇게 참 기분 나쁘게 팍 말할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라 절대로. 하여튼 가볍게 이래 받아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면 계속 그 생각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래 받아치는데 받아칠 말이 적당히 안 되면은 그 사람 한 말이라도 적당히 반복해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야 너는 왜 그래 애가 경망해 이러면 그럼 할 말이 없다. 그 순간에 뭐 적당한 말이 없으면 내가 경망하다고 이렇게 그 사람 말이라도 반복하면 이게 쑥 안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게 팍 들어와요. 그래서 가볍게 이래 받아쳐라.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멍해가지고 할 게 없으면 그냥 반복해라.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주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유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줘요. 유머라는 거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이래 이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꾸 유머 감각을 좀 익히도록 해라. 이제 이러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그리 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럼 유머도 좀 여유가 있고 남을 돌아볼 줄 알 그런 지혜가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유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빠르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 같으면 화낼 수 있는데 적절하게 웃음으로 탁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요. 이제 심지어는 가족도 달라요. 그럴 때 이제는 이제 유머 감각을 개발을 해서 충돌 날 때 서로 웃고 이래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유머를 중요시해요. 그 말은 대립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학회에 나가 보면은 이 점심시간에 밥 먹잖아요. 밥 먹기 전에 밥부터 안 먹어요. 유머 있는 사람 몇 사람 나와서 이제 웃기고 그다음 밥 먹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화날 때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걸 이래 잘 넘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양쪽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먼저 하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살아가면서 좀 나쁜 사람, 또 누가 봐도 좀 싫어할 만한 사람, 거칠고 좀 안 좋은 사람, 또 야비한 사람, 뭐 이런 뭐 야비하다는 것도 좀 그런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좀 그런 사람 만날 때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품성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아까처럼 이제 화내고 뭐 이러기 쉬운데 그 좀 화 안 내고 그럴 때 자기 좋은 품성을 유지해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화 안 내는 걸 자꾸 다스리면은 모든 건 습관이에요.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쉽게 화 안 내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남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이 나한테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하니까 이제 남이 지적하겠죠, 그죠? 또 남이 잘못했을 때 또 내가 지적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저를 다스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선은 이래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두 부류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모르는 사람, 인정 못하고 모르는 사람, 그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잘못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 용서를 안 받아주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사람이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그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잘 실천 못해요. 내 잘못해놓고 야 잘못했다 이 말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누가 잘못했다 하면 흔쾌히 그래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좋은 관계로 가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해 놓으셨는지 하여튼 두 가지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꼭 잘못했다고 남한테 그걸 하고요. 또 남이 잘못한 걸 인정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하니까 당연히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남한테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 이제 요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남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한테 지적했어요. 그 지적받을 때 기분 나쁘겠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안 되면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 당연하지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오히려 고맙다 이래 되면 수양이 많이 됐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하면 좀 기분 나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내가 잘못했다. 그 잘못한 걸 보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좀 기분 나쁘게 지적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말해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 거리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입장에서 남한테 좀 싫은 소리 들을 때 요 마음가짐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말이나 행동을 내가 잘못했다. 그걸 보고 보니까 저 사람 기분이 나빴을 거다. 나쁘니까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 내가 그런 걸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말할 리도 없고 안 봤을 거니까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자.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잊어버리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들은 게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걸 딱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자꾸 보세요. 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한테 이래 이제 나쁜 말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할 때 내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상대방한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쁜 걸 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걸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지적할 때는 아까 5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째가 뭡니까? 사실, 그 다음에요. 진실, 그 다음에 이의, 예, 그 다음에 때, 표현. 잘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예, 안 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래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언제나 이래 수양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수양하는 계기가 되고 자꾸 나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남이 나를 무시한다 이럴 때 발끈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그런 말 들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 이러면 안 흔들려요, 사실은. 뭐 흔들린 사람들은 보면 뭐가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으신 분이겠죠.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신 분의 어떤 모습이 잘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래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갔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래 스님들은 뭐 이래 그 음식을 하질 않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래 탁발해서 살아갔어요. 하루는 이제 탁발을 하고 그래 가는데 부처님 가실 때는 보면 제일 앞에 부처님 서시고 이제 제자들이 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탁발을 갔는데 탁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막 욕을 했어요.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묵묵히 들으시다가 이제 이 집에는 나한테 음식 줄 의사가 없구나 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 그걸 가만히 놔두시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나 하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무슨 말하고 있나 하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를 해서 갔다 또는 방문해서 갔는데 그 상에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은 없고 쓰레기만 막 있었다. 그러면 그걸 안 먹고 우리가 놓으면 누가 치우겠냐?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거야 준비한 사람이 치워야 되니까 오늘 아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부처님과 남의 어떤 그걸 딱 구별돼 있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부처님은 그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100%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의 말에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랄까 어떤 확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발끈하시면은 자기 자신을 잘 보고 확신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또 약속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또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경우에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켜요. 왜 지킨 줄 아세요? 약속이니까. 맞습니다. 왜 꼭 지키냐면은 약속해놓고 제가 생각해도 경솔하게 한 약속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경솔하게 했대서 어기버리면 다음에도 또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쉽게 어기고 그걸 또 보는 상대방은 저를 신용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잘못된 약속을 꼭 지켜요. 왜 지키냐면 그거 지키는 거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약속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잘못 약속했다가 내가 다음에 또 고생한다 해서 신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살아가는 비법으로 처방으로 저는 꼭 지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저를 신용하게 될 거고 저도 저를 신용하게 되고. 오늘 주제 굉장히 기대됩니다. 정말 살면서 꼭 해결하고 싶은 또 배우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주제거든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그 키워드가 있죠. 있어요?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하기 좀 전에 그 인간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 또 성공하고 실패한 거, 거기에 이 인간관계가 다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토대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되면 거기서 좋은 이 결과가 맺히고 인간관계 나쁜 결과가 맺혀요.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대략 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나온 여러 그 연구들을 이제 누가 분석을 했어요.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행한 거, 또 성공 실패에 어떤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을 EQ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감성지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IQ 하잖아요. 그 EQ라는 걸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과 성공에 IQ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건 무관하더라. EQ가 중요하더라 해서 EQ를 만들어냈어요. 그 EQ가 이래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건 뭐 남의 마음에 맞장구 치주는 게 아니라 공감은 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남의 마음 속에서 뭐가 있는지 정확히, 남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둘이 EQ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능력과 남을 잘 아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아주 중요하다. 행복과 성공에. 그래서
EQ의 두 번째 요소인 공감이 인간관계 사실은 핵심 키워드예요. 예. 공감이 잘 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예. 공감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게 돼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수업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는데 예. 요즘의 이슈는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근데 또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언젠가 직장에 갈 거고.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다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은 꼭 해줘요.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다룬다. 그럼 컴퓨터 다루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문으로 해야 될 또는 뭐 자기가 맡은 일이 50%예요. 50%. 자기가 할 일의 50%예요. 컴퓨터 만지고 뭔가 문서를 작성하는 네, 게 그렇죠. 내 일의 50%밖에 청소 안 같으면 되는 거예요? 청소가 50%예요. 나머지 50%는 나머지 인간관계가 50%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일이 싫으면 회사에 안 가게 돼요.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싫잖아요. 그럼 안 가게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해도 힘들어도 회사에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내가 뭐 문서를 잘 다루는 자격증이 컴퓨터 있다. 자격증 이런 거. 뭐 수리 자격증이 있다. 네. 그거 50%에 불과해요. 나머지 50%는 당신은 회사 와서 일해도 좋은 인간관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자기 일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인간관계는 내 일 아니다 생각하면은 그 불만도 생기고 예. 실제로 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도 멘토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쵸.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저는 철강왕 카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주제로 책도 좀 많이 썼을 때. 쓰셨잖아요. 근데 예. 카네기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또 철강왕 다른 카네기가 사람인가요? 있고 예.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카네기가 있고 달라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철강왕 카네기예요. 이 사람 묘비명에 이런 그 내용으로 묘비명이 세워져 있어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 묻혀 있다. 도움을 받아서. 네, 그렇죠.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의. 자기가 아는 훌륭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묻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좀 시기 질투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과 잘 공존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오늘 이 주제하고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네.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 즉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한테 연봉을 더 올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실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일이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회사 오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래 잘 알았던 거죠. 철강왕 카네기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네. 이 카네기는 철강왕 카네기가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미국에 예. 카네기 공대가 있대요. 네. 카네기 공대. 네. 그 이제 졸업생들을 이제 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했겠죠. 네. 그 사람들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답변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회사 생활하는데 차지한 비중이 15%밖에 안 된다. 50% 아니고 더 그렇죠. 줄어들었네요. 아까 이제 예. 내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기본으로 반반 네. 이래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85%는 인간관계다 이거예요. 자기 회사 생활을 좌우하는 게 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직장 생활에만 인간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 가서 느낀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특히 의예과 다닐 때 그때 이래 보면은 이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하고 대학은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을 이제 우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야 되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수준이 워낙 높아요. 맞아요.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족보라는 게 있어요. 대충 이런 거 낸다는 네. 그런 것을 입수하지 않으면 시험 치기 아무리 공부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래 보면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잘 입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한 그 자리에서 한 교실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정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대학 가면은 이 인간관계에 따라서 정보가 차이가 나고 중요한 정보를 자기가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낙제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대학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점 따는데도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어쨌든 그 카네기 공대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성공한 사람들이 세 가지 그 사람들 표현은 방문을 중요시했대요. 세 가지를 가지고 방문해야 된다. 처음엔 입을 가지고 방문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손을 가지고 방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발로서 하는 방문. 요 세 가지가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참 중요하더라 하는 말을 해요. 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 방문은 뭐냐면 예. 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될 만한 거,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할 만한 거, 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하는 걸 입방문이라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거죠. 말 해주는 거, 도움되는 말. 도움되는 말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만날 때는 그렇고 이제 전화로 하게 되는 거죠. 전화로 입으로 또 방문하는. 그걸 입방문이라 했더라고. 네. 그거 재밌는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손으로 방문하는 거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메일을 쓰든지. 네. 뭔가 이래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또는 뭐 가까이서도 말할 시간 없는 사람한테 손으로서 이렇게 써주는 손 방문. 네. 그다음 발 방문은 이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런 세 가지 방문을 중요시한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그 사람 실력이 좋은 거예요. 네. 사회에 나오면 이 아는 사람이 많고 나를 호응하고 나를 믿어주는 아는 사람이 많을 때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실 뭔가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네. 내가 도와주면 효과가 있어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데 그 옆에 얼쩡얼쩡하면 별 효과 없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데 사람이 많이 오길 바래요. 그렇죠.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사람이 많으면 남들 볼 때도 저 사람 아는 사람이 많구나. 또는 뭐 화환이 많으면은 아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은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인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부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장례식이나 이 결혼식에 가면은 좀 나빴던 관계도 빨리 팍 반전돼요. 오, 복원이 그렇군요.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좀 챙기라 이런 말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절실히 필요할 때 뭘 해주면 예. 그 고마움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요.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 결혼식, 장례식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돈을 들이지 않고 보시할 수 있는 그렇죠. 무제 칠시 예.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 좀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요즘 사회생활에서 저는 또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인간관계, 뭐 사회생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기브앤테이크를 요새 빼뜨리면 안 된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브앤테이크를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그걸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타산적이다, 네. 계산적이다, 너무 실리를 추구한다. 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브앤테이크는 네. 모든 인간관계, 뭐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생명 가진 것들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언제나 주고 받는 거예요. 그것도 give and take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네. take and give는 아니에요. 우리말도 주고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우리 신문에도 캠페인처럼 뭐 no show 들어봤습니까? 노쇼? 쇼가 no show, 아니고. show란 건 나타난다는 건데 네.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요.
음식점에서는 뭐 몇 팀이 온다는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손해죠. 엄청 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행기다, 병원이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 못하는 그래서 노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예약금을 받자 그런 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예약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give and take 원리거든요. 네. 먼저 받고 주는데 예약금은 돈 먼저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신이 안 올 경우에 우리는 돈을 충분히 정말 돌려준다 하는 그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give and take예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예. 전부 다 give and take예요. 주지 않는 거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예외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은 그런 마음이 보면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가족은 상대방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딱 보면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아,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우 정말 인간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먼저 주고 네. 받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근데 뭐 가족 간의 예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연인이나 뭐 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예. 아직은 가족이 아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브앤테이크가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고 예. 결혼해서 부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give and take예요. 그래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연인도 give and take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남자가 막 잘해줘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해준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줬다는데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준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이 사람이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물학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건 개월 수가 있다. 예. 뭐 짧으면 뭐 대략 18개월 전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물질이 나와서 네. 그것이 이제 작용한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 사람을 보고 언제나 즐거운 게 오래 못 가요. 한 뭐 1년 반에서 뭐 전후인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럴 때는 현명한 여자 같으면 네. 이제 지금은 내가 나를 보면 즐거우니까 준다. 근데 언젠가는 나를 보다 안 즐거울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주는 게 뭐 있는데 이래 생각하면서 안 주게 돼요. 받으려고만 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언제나 우린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제가 남자로서 생각에는 한계는 있지만 네. 내가 이제 환자 경험을 통해서 또는 주위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여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이 있어요. 잘못됐다기 뭐 평가에 내가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어쨌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 여자들은 내가 말해줘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말하지 않은 거를 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정말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좀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좀 줘야 돼요. 그러고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잘 보고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여자가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 마음인데 뭔가 애를 써도 모를 때는 좀 가르쳐 주는 그것이 나는 좀 필요하다 봐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대인관계의 비결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네. 이 대인관계의 비결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싫어하는 걸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네. 상대방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난 사람을 많이 만나봤잖아. 네. 만났는데 인상을 깊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근데 그 인상을 사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 저 사람이 뭔가 나를 깊이 있게 대하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기는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자기가 해주려고 엄청 연구를 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가를 만났다. 예. 근데 그 정치가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집에 와서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나. 그것도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와.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거는 상대가 좋아하고 절실히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걸 뭔지. 그러니까 어째 보면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 정말 뭘 좋아하고 싫어하나. 그걸 뭐 상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공존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말씀해주신 분의 예를 딱 생각해봤을 때 정말 이거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렇죠. 가능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사람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분도 대단하신 것 대단한 같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잘 알고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대화죠. 네. 대화를 대화 빼고 인간관계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네.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또 이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잘하면 대화에 뭔가 장애가 있고 걸리면 사람 만나는 게 싫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화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예. 뭐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고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럴까요? 말할지도 모르지만 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화는 내하고 다른 사람 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하고 뭐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대화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말하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듣거나잖아요. 네. 거기에 아무런 장애 없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말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대화 말만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다 싸우는 사람 많아요. 그건 안 말할 되죠. 요구해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이 대화예요. 그런 것에 이제 말이 이제 되는 거지. 그런 거 밑에 밑바탕 없이 말만 오고 가다가는 싸울 수 있죠. 그건 좀 곤란해요. 근데 어쨌든 말을 하고 듣는데 장애가 없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해줄 말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한 말이 있거나 네. 또 그 말을 했을 때 상대한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말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 말이 있으면. 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들으면 돼요.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들으면 돼요. 예. 들을 때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난 진료실에서 하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말할 때. 네. 사실 봐요. 대화란 거는 말하는 거다면 하는 사람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 없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들으면 다 이득돼요. 네. 들으면 다 이득되고 사실 말하는 거는 그냥 본전이에요. 말하는 건. 물론 말하면서 좀 확고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네. 듣는 것보다는 장사가 훨씬 못해요, 이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들으면 이득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말해야지. 나 말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말해서 내가 뭐 재밌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듣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또는 듣고 싶은 말이나 네. 둘 사이에 도움되는 말이 있으면 하고 예. 없으면 들으면 돼요. 네. 그런데 상대방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묵이 흐를 수 있잖아요. 침묵. 그렇죠. 예, 침묵을 즐기면 돼요. 편안하게. 사실 저희 같은 방송인은 예. 이 침묵을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못 견디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
침묵을 못 견디니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은 없고 네. 할 말 없다 보니까 뭐 엉뚱한 말 자꾸 할 수도 있고 말 많아서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침묵을 가하다 보니까 할 말은 없으면서 막 피곤한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침묵 속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편안히 생각해서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침묵을 즐기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만 안 가면 돼요. 그 속에서 충분히 둘이가 할 말이 있으면 침묵도 즐기고. 그리고 사실 이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잘 듣는다는 건 활발히 대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잘 듣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 뭔가 오고 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말을 많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말해야 된다는데 네. 거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데 자꾸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참 그리고 예. 이 대화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건가요? 대화는 사실 둘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또는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데 누가 먼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먼저 시작한다면 내가 충분히 말하게끔 기회를 가져요. 내가 충분히 말하게끔. 네. 그러고 난 뒤에 상대방이 또 충분히 말하게끔 내가 기회를 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고 네. 거기에서 또 뭔가 또 말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충분히 말하고 또 충분히 듣고 또는 상대방이 충분히 말하게끔 하고 내가 또 충분히 말하고 요 원칙도 되게 중요해요. 대화에서는. 그렇군요. 네. 대화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걸 느끼는 게 어떨 때 말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그러니까 텐데요. 이제 이 인간관계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오해가. 그래서 오해가 있나 없나를 이래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안 됩니다. 눈치는 봐서는 안 되고 네. 뭔가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네. 인간관계에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오해가 있나 없나를 이래 봐요. 그거는 사람들은 또 뭔가 오해가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표정이나 이런 거를 민감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예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민감한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민해서 막 상대방 말에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게 약간 불편해한다. 내 말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뭐가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은 형사들은 뭔가 좀 이상하면 탁 알아차리잖아요. 네. 또 뭐 사냥개 같은 냄새를 잘 맡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사람이 석연치 않은 거는 눈에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이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또 막 이상하게 커질 수 있어요. 눈덩이처럼. 네. 그때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상 그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모르는 데서부터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처한 상황, 뭐 여러 가지를 잘 알리는 건 내 의무예요. 예. 내 책임이고. 그거를 충분히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이 저 사람 오해하고 이상하다 이러면 곤란해요. 내 책임을 정말 다 했나. 상대방한테 나를 알리는 거 이건 또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런 실수에 뭔가를 대처할 수 있으려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오해가 그렇죠. 생기면 빨리 대처하고 그게 그렇죠. 오해다라고 풀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한 대화를 예. 해서 상대방 속에서 찝찝한 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 뭔가 환자분들의 마음을 좀 열게 하는 네. 이런 박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진료실에서 예. 그런 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거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내지는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하구나. 이래 될 때 말을 열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료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존중의 마음, 또 내가 다른 사심이 없이 네. 내가 당신을 이용한다든지 뭘 당신을 내 어떤 뭐 조금 이야기하면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안 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어떤 그 신뢰가 갈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입을 열게 되죠. 그러면 말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되고 이제 진료실에서는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온전히 상대방한테 딱 마음이 가 있고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반응하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내 경우에는 네. 그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을 참 소중한 시간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래 저 사람하고 같이 이래 뭐 밥을 먹는다 또는 만났다. 그러면 참 이게 소중한 시간이고 이런 시간 아니면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좋게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되게끔 자꾸 되려고 그래 노력하죠. 예, 예.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요? 우선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래 눈치 보는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데 대한 염려가 없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다. 이래 하고 또 우리가 잘 들으려고 이래 노력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구나. 내 말한 걸 귀담아 듣구나 하면서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이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보단 이제 듣는 거. 그래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근데 내 경우는 내가 개업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건물에 4층에 있어요. 예. 4층에 있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 점심. 같은 건물에 계신 그렇죠. 분들끼리요? 예,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내하고 성향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걸 내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죠. 고맙고. 우와. 듣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네. 근데 박사님은 뭐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너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시니까 예, 예. 이 대화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죠. 잘 안 될 때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볼 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뭐 대화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듣고 네. 뭐 침묵을 좀 즐기고 그렇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볼 때는 예. 우리가 이래 사람을 보잖아요. 네. 사람을 보면 유난히 친근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말하면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은 왠지 좀 말하기 도 싫고 좀 적대적으로 느껴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보면 친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해서 가까이 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막 싫어하고 끊고 보통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간관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아까 말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생길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 거리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한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저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 나하고 친하고 싶어 할 때 부담을 느낄 수도 네. 있잖아요. 또 말을 했는데 좀 이래 빡잘 논다든지 그럴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을 이래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은 뭐 통하면 통하는 대로 참 소중한 거고 멀면 먼 대로 그 그냥 거리에 맞게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고 그 단절 안 하고 예. 네, 그걸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자꾸 쌓이면 또 가까워지기도 해요. 네.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냥 순리대로 한다면 그게 별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하고 통해야 된다. 네. 또 나를 좋아해야 된다.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대로 안 될 때 인간관계가 힘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그 차이를 다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예. 뭔가 잘 지내다가 틀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오해를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렇죠. 그럴 네.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아까도 뭐 오해가 있으면 그 해결해야 네. 되듯이 뭔가 이제 그 사람하고 좀 용기를 내서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당신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래 풀어가면 그 사람이 뭐 속상했던 거라든지 이런 걸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충분히 이래 서로 나누어서 거기서 해결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인간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막 서로 싸우다가 더 친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나한테도 참 소중하고 그 사람한테 소중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딱 자리 잡으면 다음에 또 오해 생겼을 때 또 그걸 푸는 것을 네. 이제 그 하나로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서 뭐 기브 앤 테이크 적용 안 되는 게 가족이다라고 예. 또 말씀해 주셨긴 한데 예, 예. 이 인간관계라는 게 예. 꼭 외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그렇죠. 내에서도 생기는데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가까이 온 사람은 가족이에요. 맞아요. 내가 힘들 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족을 제일 많이 챙겨야 되는데 가족은 그냥 가구처럼 있는 걸 알고 남만 막 챙기고 네. 그건 뭐 저도 좀 뜨끔한 게 있지만 그건 좋질 않아요.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제일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는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래 이야기했던 것이 좀 잊어버린 수가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한 건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네.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가족에게는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보다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많이 바라는 있어요. 마음이 더 크죠. 바라는 마음이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부부간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힘드나 뭘 원하나 그거보다는 그런 거 알기보다는 나한테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이야기들 나눴지만은 가족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될 때 제대로 된 거예요. 가족한테.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보는 환자들은 인간관계가 그래 넓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런 거 배운 걸 실천하는 계기로 기회를 많이 가져라. 사실 가족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에요, 사실은. 가족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뭘 싫어하나 못하나 내가 말했을 때 가족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관계가 끝날 수 있지만 가족은 기분 나쁜 걸 좀 말해달라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뭔가 하는 걸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좀 잘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제일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네,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건 이제 대화, 예. 또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또 하루에 뭐 이래 한 몇 분 정도 가족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 그래서 가족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되게 지친 가운데 집에 가잖아요. 네. 남자 같은 경우. 그러면 지친 사람은 위로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아이 본다고 또 지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오기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와주기를.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가기보다 어디서 좀 쉬고, 쉬어서 약간 원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래 안 좋은 가족 멤버, 가족원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행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가족은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같이 있는 시간도 있지만 따로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자기 방에 있는 시간, 자는 시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해보면 같은 방을 쓰고 이래 보면은 그러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보면 저희 평소에 몰랐던 걸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상당히 도움될 수가 있어요. 하긴 요즘 청소년기에는 보통 사춘기가 오니까 방에 혼자 딱 갇혀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박사님은 워낙에 이렇게 마음 수양이 잘 되신 분이라 가족 간의 갈등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 간의 있으셨어요?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있으셨어요, 그러면? 부처님도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뭘 수행하기 위해서 뭐 이런 농담을 한 이야기인데 가족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익히고 배운 것을 가족한테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맨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완성되기 전에 또는 많은 걸 익히기 전에 또 가족 관계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게 많죠. 나도 힘들고 또 나로 인해 상대방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경우도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좀 기질이 달라요. 아드님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썩 좋은 이래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뭔가 약간 이래 기질 차이로 인해서 탁 이래 되는 게 아니어서 중학교 때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집사람이 권유를 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는 게 좋겠다.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여행을 걔가 중3 때인가 이제 여행을 같이 했죠. 여행 같이 하면서 내가 느낀 거죠. 아들이 느낀 건 모르겠어요. 아마도 걔도 사람이니까 내하고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여행을 내가 해보니까 그때 이제 여행을 할 때 내가 너하고 여행하고 싶다니까 별로 같이 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가 원하는 나라로 여행을 가겠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럼 일본을 가자. 여행사를 안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도쿄에 이제 내렸죠. 도쿄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일본 지하철은 굉장히 복잡해요. 요즘 우리도 보면 공항 가는 거 이래서 급행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일본은 벌써 그게 10몇 년 전인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협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동전 넣고 걔는 누르고 이러면서 말은 별로 안 해도 서로 간에 협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좋은 시간 가지기 위해서 말도 걸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존재했던 거죠. 그럼 이제 걔는 이래 여행 가면 어디 열차 타고 가면 딱 음악 듣는다고 꼽고 나는 또 옆에 그냥 있고. 그렇지만은 자연히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걔를 좀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여행 동안에 특별히 이렇게 서로 교류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걔가 그러더라고. 효도관광 갔다 왔다고. 그래 말은 하지만 왠지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제 일본에 왔어요. 우리가 그러고 또 한 2년 후인가. 그래서 이제 불교 인연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다니까 그때는 선뜻 가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가서 너가 자유롭게 행동해 좋은데 법회는 꼭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하여튼 그러고는 좀 많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내 개인적으로는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서로 이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할 때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히 깊이 있는 대화나 이게 아니라도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나 봅니다. 그렇죠. 보게 되고 그래 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어렵게 느껴졌던 이 인간관계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조금씩 실천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행복 처방전을 받아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 밑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같이 딱 있다. 그러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게 뭔가 그거를 이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거.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잖아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좋은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좀 안 좋겠죠. 그죠? 그 사람은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또 뭔가 내가 안 좋겠죠. 그래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게 뭔가 하는 걸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상충될 때는 이제 진정으로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뭐가 과연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인간관계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네. 동안 또 네.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고정관념을 좀 바꿔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건강한 정신에 도움이 되는 18가지가 있어요. 우와. 좀 많은데 뭐 몇 시간에 걸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될 만한 뭐 조언이랄까, 어드바이스, 팁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조금씩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달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